오늘은 여러분께 무려 2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줄 중대한 비밀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산속 깊은 곳에도 없고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보약 안에도 없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아이, 김준호 원장님, 또 아침 이야기예요. 아침이야. 그냥 눈 뜨고 기지개 한번 펴고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진짜 위험은 바로 그 작은 습관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그 평범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 몸속 양기를 몰래 도둑처럼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점점 장수에서 멀어지고 병원 침대에서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30,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기운이 왕성해야 할 나이에 맥을 짚어보면 그 맥상이 마치 70, 노인처럼 완전히 꺼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10명 중 9은 예외 없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육이 얼마나 큰지, 마라톤을 뛸 수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몸 안에 남아있는 한 줄기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우리는 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양기는 곧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양이 바로 이 세상 전체의 양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 덕분에 자라고 살아갑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차갑고 적막한 얼음덩어리가 될 것이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고 그 안에도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태양이 바로 신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씨이며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명문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걷고 음식을 소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힘차게 타오르면 손발이 따뜻하고 정신이 또렷하며 얼굴빛에 윤기가 돕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조차 쉽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불이 약해지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바람만 조금 맞아도 감기에 걸리며 찬 것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완전히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면 사람도 식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갈 곳은 냉동실 같은 곳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이 불을 보살피고 지키는 일입니다. 몸속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마치 이 불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물로 식히고 차갑게 누르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스스로 이 불을 소모합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아침에 말입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기는 하늘의 해와 같아서 제때 떠오르지 않으면 몸이 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양기는 태양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언제 떠오르나요? 바로 아침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그리고 5시에서 7시 사이. 이때가 해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속의 양기는 밤새 쉬고 나서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처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장육부에서 깨어나 팔다리로 피부 표면으로 퍼져나가 하루의 활동을 지탱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의 양기를 소양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양기 아직 어린 불씨입니다. 막 불이 붙었지만 아주 약하고 섬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불을 피워본 적 있으신가요? 불씨가 막 올라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찬물 한 바가지 혹은 거센 바람입니다. 그 순간 찬물이 쏟아지면 불은 그대로 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바로 그 불씨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스스로 불을 끄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가 가장 아끼고 길러여야 할 때 정면으로 한 방을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고 위생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피를 죽이고 생명을 깎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아침 습관 중 단 하나만 해당돼도 여러분의 양기는 매일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장수는커녕 70까지 큰 병 없이 버티는 것조차 운에 맡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김준호가 괜히 겁주는 것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일은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성은 박 씨였고 나이는 35말 그대로 한창 잘나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여의도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매일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며 머리는 반질반질하게 정돈된 전형적인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그가 제 앞에 앉는 순간 저는 속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환자 얼굴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이 젊은이의 얼굴은 병색이 아니라 조기 노쇠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혈색은 없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오셨느냐고. 감기나 관절 통증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성 문제 때문에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능 저하냐고 묻자 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저는 아직 35인데 일은 잘 풀리는데 몸은 이미 80 넘은 노인 같다고 말입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만 할 뿐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늙기도 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혀를 보자고 했습니다. 혀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혀는 두껍고 희뿌연 설태로 덮여 있었고 물기가 가득했으며 혀 가장자리에는 치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전형적인 한습이 깊고 명문의 불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단호하게 한 가지를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 한 컵 혹은 큰 컵에 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자 그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김준호 원장님 어떻게 아셨느냐며 혹시 점이라도 보시냐고 물었다. 이 습관을 몇 년이나 계속해왔고 인터넷 건강 잡지며 방송에서 다들 아침에 찬물 한 잔이 머리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높여준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기는 매일 아침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찬물을 한 컵 마시면 온몸이 확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손에 들고 있던 펜으로 그의 머리를 톡 치고 싶었다.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젊은 사람, 그게 정말 시원한 것이냐고. 그건 스스로 목숨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과 정면으로 싸우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다시 설명했다. 우리 몸 안에는 불 하나가 있다고, 그 불은 신장 깊은 곳에 있고 명문지화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 불이 바로 생명의 뿌리이고 남성의 힘이 나오고 음식을 소화하고 머리를 쓰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그 불은 아직 작은 불씨처럼 겨우 살아난 상태다. 바로 그 순간에 매일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들이붓는다는 건 수천 년 묵은 얼음물을 한 바가지 퍼서 갑붙은 불씨 위에 쏟아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불씨 위에 얼음물을 부으면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느냐고. 불이 거의 꺼졌는데 무슨 힘이 남아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했으니 신장의 양기가 성할 리가 없다고, 이미 깊이 상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약이라는 것은 혈관을 억지로 넓혀 잠깐 반응을 끌어내는 것일 뿐 남아있는 기운을 쥐어짜 쓰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마지막 남은 뿌리마저 마르고 나면 그때는 어떤 명의가 와도 손 쓸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원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아직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당장 약부터 찾지 말라고 했다. 지금 상태는 바가지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과 같아서 한쪽으로 아무리 채워도 다른 쪽으로 다 새어나가는데 약을 더 먹는 건 돈만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부터 완전히 끊으라고 했다. 찬물 대신 내가 알려준 생강차로 바꾸거나 아예 아침 물 마시는 습관 자체를 잠시 멈추라고 했다. 딱 석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 석 달 동안 그것만 지켜도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은커녕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혈색이 살아있었으며 걸음걸이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원장님 말대로 아침에 찬물을 끊고 생강차로 바꿨더니 매일 아침이 맑은 하늘처럼 개운해졌고 20살 때보다 더 힘이 넘치는 것 같다고 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아내가 너무 만족해하며 고맙다는 편지까지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아침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김준호 한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겨우 물 한 잔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임상 사례와 이론적 기반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도 그 젊은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쳐온 후 단 2달 만에 달라진 얼굴색 그 혈색, 좋은 볼 발걸음의 가벼움, 아내의 감사 편지까지 받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양기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잡진이, 의사, 유튜버니 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cc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독소를 빼야 한다. 장을 씻어줘야 한다.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진짜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하면 효과가 있다더라는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흉내 낼 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꽃에 물을 줘야 잘 자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겨울 영하 10도의 날씨에 꽃뿌리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죽습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타이밍과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건 독이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 안에 있는 위장이라는 압력솥에 밤새 식은 불 위에 물을 확 들이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마치 주방의 압력솥과도 같습니다. 속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수분이 들어있고 그 밑에서 불이 지펴져야 음식이 익고 영양이 흡수됩니다. 이 불이 바로 우리 몸의 신양, 곧 명문지화입니다. 이 불이 강하게 타야 음식이 소화되고 에너지로 바뀌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자, 아침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며 몸은 휴식 모드였고 불은 약한 보온 불 정도만 켜져 있던 상태입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위장도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붓는다. 불이 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첫째로 물을 넣는 순간 솥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중의학에서 말하는 한랭에 해당해요. 위장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차가운 걸 싫어합니다. 위장의 기운이 한기에 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밥 먹기도 전에 이미 위장은 축 처지고 소화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고 나면 밥이 안 넘어간다거나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둘째는 더 심각합니다. 약한 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물이 제대로 끓지를 못합니다. 수증기로 바뀌지 못한 물은 그냥 몸속에 남게 되고 그게 바로 습기로 변합니다. 이 습기란 게 바로 만병의 근원이에요. 마치 양동이로 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에 전기가 약하면 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위로 올라오지 못한 물이 머리 쪽에 고이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합니다. 어깨와 관절에 고이면 온몸이 쑤시고 무거워요. 장에 고이면 변이 끈적하고 변기가 더러워지고 닦아도 잘 안 닦입니다. 이게 해독이 아니라 장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피부로 나오면 뾰루지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무름 같은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습기와 차가운 기운이 합쳐지면 한습이라는 강력한 병리적 상태로 바뀝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한습이 자궁 쪽으로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따뜻해야 하는 자궁이 냉장고처럼 얼어붙습니다. 생리통, 자궁근종, 초콜릿 낭종 같은 질환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료한 수많은 여성 환자들 중 자궁 관련 문제를 가진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침마다 찬물이나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양이 약해지면 아까 말한 그 35세 청년처럼 젊은 나이에도 기력이 떨어지고 남성 기능도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찬 기운이 명문지화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듯하긴 한데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면 직후의 천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이며 이때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위의 연동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가 겨우 한밤중에 소화액을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물을 들이부으면 그나마 있던 산도 희석돼 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만성 소화불량 더 나아가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의학에서 말하는 양기,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천과 대사 작용은 말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너무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시는 타이밍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마른 건 실제로 몸이 건조해서가 아니라 기가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 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시적 갈증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을 억지로 들이붓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퍼부어 변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기의 힘으로 장을 움직여야 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물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그건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해답은 제가 6장에서 손에 잡히듯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잘못된 아침 습관을 말씀드려야 하니 계속 잘 따라와 주세요. 이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깔끔함, 문명, 위생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 샤워입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특히 유학파 출신이나 이른바 고학력자, 대기업 임원 같은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 온몸에 향수를 뿌려야만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외국 영화만 봐도 남자 주인공이 아침에 샤워하고 멋지게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습관이 점점 퍼졌고 심지어 이걸 안 하면 하루가 찝찝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식 습관을 우리 동양인 체질, 특히 노년의 기가 약해진 몸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앙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기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면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우리 몸의 양기, 즉 생명 에너지의 불씨가 막 살아나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직 방어 태세예요. 피부 표면에 땀구멍 모공은 마치 성벽의 문처럼 닫혀 있습니다. 왜냐고요? 밤새 잠든 양기를 외부의 찬 기운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샤워를 하게 되면 특히 따뜻한 물을 온몸에 끼얹는 순간 열에 반응한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모아둔 귀한 양기가 단숨에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마치 겨울철 창문을 확 열어버린 방 안의 온기처럼 순식간에 날아가죠. 이걸 중의학에서는 설양이라고 합니다. 둘째, 더 무서운 일은
외부의 찬 공기, 습기 한기가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목욕 후 머리를 말리지 않고 창문을 열거나 외출까지 하게 되면 이 찬 기운이 피부를 뚫고 근육뼈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나라의 군인이 아직 기상하지도 않았는데 성문을 네 방향으로 다 열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적군은 이런 빈틈을 놓칠 리 없죠. 결국 이른 아침 샤워는 우리 몸을 이중으로 해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위에 민감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묵직하게 쑤시기 시작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신기하게도 더 아픕니다. 마치 몸이 기상청처럼 날씨 예보를 하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럼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중경이업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매일 아침 심한 편두통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머리를 감싸쥐고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심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었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만 들었고 진통제만 처방받다가 점점 약이 늘어갔다는 거죠. 제가 맥을 짚어보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기운이 느껴졌고 혀를 보니 하얗게 습기 가득한 설태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한습 외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아침에 꼭 머리 감고 샤워하시는 편이세요? 그분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결벽증이 좀 있어서요. 아침에 씻지 않으면 정신이 멍해서 회의도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편두통 선생님이 아침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머리는 양기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시간대인 아침에 머리를 적시고 뜨거운 물로 모공을 확 열어놓고 찬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 기운이 두피와 경락을 따라 머릿속으로 깊이 스며듭니다. 피가 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겁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머리에 한 움큼의 독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샤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위생은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요, 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그것도 잠자기 1시간 전입니다. 왜냐고요? 저녁은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 있던 양기가 다시 몸속으로 돌아와 쉬려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로 온몸을 감싸주면 첫째, 피부 표면에 붙어있던 먼지와 노폐물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둘째, 굳어있던 근육과 경락이 풀어지면서 피와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편하게 잠자리에 들면 깊은 수면까지 유도됩니다. 이게 바로 순천도에 맞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침은 양기를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닫아야 하고 저녁은 양기를 쉬게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약도 독이 되고 순서를 맞추면 생활이 바로 약이 됩니다. 실제로 그 여성분은 제 말대로 샤워 시간을 밤으로 바꾸고 제가 지어드린 약으로 몸속 한기를 풀어주자 5년 넘게 괴롭히던 편두통이 단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나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몰아세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이번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겉보기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심지어 젊은 분들까지도 이걸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인지, 증명이라도 하듯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도 전에 나가서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산에 오르고, 어떤 분은 공원에서 구보를 하며 땀을 비 오듯 흘립니다. 운동은 생명이다. 땀이 빠져야 피도 돈다는 말을 맹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을 넘어서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운동이라는 건강한 포장을 쓴 우리 몸에 대한 조용한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밤새 세워둔 자동차는 엔진이 식어 있습니다. 윤활유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각 부품도 굳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시동만 켜자마자 엑셀을 밟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진에 무리가 오고 반복되면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관절은 굳어 있고 혈액은 농도가 짙고 심장은 아직 천천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나 격렬한 등산을 하면 심장은 놀라고 혈관은 압박받고 혈류가 급격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 중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기의 흐름입니다. 중의학에서는 아침 기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필철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야 우리 몸의 양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음기가 흩어지며 땀구멍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 아직 하늘이 어두울 때 산속이나 나무 아래로 가면요, 그곳은 온통 찬 기운과 습기가 가득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졌듯 식물은 밤 동안 산소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거기서 격하게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이 급해지고 땀구멍이 확 열리고 몸 안으로 그 찬 공기와 습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이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속 깊숙이 냉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폐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외부의 바람, 습기 더러운 공기를 막아주는 장기죠. 그런데 새벽에 폐의 문을 활짝 열고 찬 기운을 흡입하면 그 기운은 폐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폐가 차가워지고 습기가 쌓이고 결국 감기, 기관지염, 천식,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이웃으로 지내시던 이복순 어르신 군대에서도 근무하셨고 매우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가 조깅을 하셨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빠지지 않았고 항상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건강한 몸은 운동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그분이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였는데 고열이 계속되더니 폐렴으로 악화돼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하셨고 위독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퇴원은 하셨지만 그 후부터는 체력이 무너져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기침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울먹이며 물으시더군요. 김 원장, 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게 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차곡차곡 몸에 쌓아온 찬 기운이 이제야 터진 겁니다.
새벽 운동으로 매일매일 폐에 냉기를 채워 넣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어르신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운동도 때를 맞춰야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폐가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폐는 양기를 만드는 시작점이자 외부의 첫 방어선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면역력은 곤두박질치고 알레르기, 기침, 기관지염, 피부병까지 쉽게 따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의 회복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제발 이 새벽 운동은 멈춰주세요. 운동은 빛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김 원장님,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고 샤워도 하지 말라 하시고 운동도 하지 말라 하시면 그럼 아침엔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문제만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책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양기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돈 들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손만 조금 움직이면 됩니다. 시간은 조금만 쓰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기적 같은 회복의 3가지 원칙, 바로 명문지와 3단 불지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회복의 열쇠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명문 후어 살리기.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따뜻하게 드는 방법입니다. 무슨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튕기듯 몸을 일으키거나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잡는 거, 그거 다 양기를 확 꺼뜨리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반쯤 앉으세요. 아직 찬 기운이 도는 방 안에서 얇은 옷 하나 걸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 양손을 마주 비빕니다. 그냥 살살 문지르는 게 아니라 열날 정도로 세게 뜨거워질 때까지 쓱쓱 쓸어주세요. 손바닥이 불덩이처럼 뜨끈해졌을 때 이제 그 손을 뒤로 돌려서 허리에 갖다 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꼽의 정반대 등 쪽 척추 라인, 양옆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명문, 즉 생명의 문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굳이 혈자리를 정확히 찾을 필요는 없어요. 등뼈 기준으로 손 2뼘 정도, 양쪽 옆 딱 손바닥이 닿는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을 대고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세게 누르기보단 열을 스며들게 하듯이 부드럽고 넓게 쓸어주세요. 몇 번쯤 하냐고요? 대략 30번에서 50번 정도. 혹은 여러분의 허리가 안에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열기가 몸 안으로 스르르 들어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 이걸 해야 하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몸은 불씨가 겨우 붙은 상태라고요. 그 작은 불씨에 바람을 넣어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동작입니다. 직접 손으로 명문에 불을 당기는 행위, 이게 바로 몸을 깨우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딱딱하게 굳어있던 허리와 등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자고 일어나서 멍하던 정신이 확 살아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 그 기분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해하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효과적인 아침 루틴이에요.
카페인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손과 내 몸의 대화만으로 우리 몸 안의 생명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일. 바로 그 시작이 이 손으로 지피는 명문불 지피기 첫 번째 회복법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여러분의 아침 습관 1순위로 만들어 보세요. 몸이 먼저 바뀌고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회복법, 제가 환혼탕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한 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비싼 보약 같죠? 아닙니다. 재료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이름 그대로 몸 안에서 빠져나가려던 양기를 되돌리고 흩어졌던 기운을 붙잡아두는 탁월한 비결입니다. 언제 마셔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허리를 따뜻하게 쓸어내리고 세수하고 양치까지 다 끝낸 다음, 그러면 몸 안의 불씨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양기의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물을 마셔도 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생수나 찬물 혹은 맹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아침은 생기를 키워야 할 때지 몸을 씻어내려 버릴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몸속을 더 덮이고 깨우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김준호 한의사가 추천하는 건 바로 생강대추차입니다. 만들기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 3쪽, 대추 5알이면 됩니다. 생강은 신혼지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특히 아침에 위장을 깨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대추는 기혈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중요한 팁. 대추의 씨는 반드시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에는 수렴작용, 즉 기운을 안으로 움츠리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엔 기운을 안으로 수렴시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밀어내고 펼치는 생기작용이 중요하죠. 그러니 껍질만 쓰고 속은 빼는 겁니다. 이 재료를 보온병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향이 퍼지고 색이 은은하게 맑아졌을 때 한 모금 마셔보세요. 놀랍게도 한 줄기 따뜻한 기운이 위장에서 시작해 사지를 휘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생강은 기운을 일으키고 대추는 혈을 보하며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즉, 생기와 보혈이 동시에 작동하는 황금 조합입니다. 이 한 잔은 아침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위장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기름입니다. 이제 이 기운으로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물론 체질에 따라 조절도 가능합니다. 만약 열이 많고 얼굴에 뾰루지가 잘 나는 분이라면 생강을 한 조각만 줄여도 충분하고, 반대로 속이 냉하고 찬 물만 마셔도, 바로 배탈 나는 분이라면 생강을 한 조각 더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면 돼요. 바로 변증시치 몸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환혼탕은 아침에 양기를 되살리고 몸속 보일러에 불을 올리는 최고의 아침 루틴입니다.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물은 무조건 환혼탕으로 바꾸세요. 몸이 달라질 겁니다. 기운이 흐르고 소화력이 살아나며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겁니다. 이 한 잔이 바로 생명을 깨우는 첫 음료가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회복 습관. 이제 진짜 운동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복순 어르신의 사례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죠.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뒤에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제 해가 떠올라 세상이 밝아졌다면 슬슬 몸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휴, 이제 해가 떴으니 전력 질주하시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아침의 운동은 절대 땀을 비오듯 흘리는 대운동이 되어선 안 됩니다. 왜냐고요? 중의학에서는 땀을 심장의 진액이라 봅니다. 즉, 과한 땀은 심장의 기운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땀과 함께 새어나가면 그날 하루가 기운 없이 흐물흐물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한의사가 추천하는 아침 운동은 바로 미세한 움직임, 즉 미동입니다. 다시 말해 살짝살짝 천천히 움직이며 기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거죠. 가장 좋은 예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 또는 느린 속도로의 공원 산책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공입니다. 요즘은 태극권이나 국선도 같이 동작이 유연하면서도 호흡을 살리는 전통 체조도 아주 좋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천천히 이어지며 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운동이 바로 아침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운동의 기준은 뭘까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등이 은근히 따뜻해지고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히되 흐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얼굴이 벌개지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면 그건 이미 양기 누수 아까운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기운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기운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운동 같지 않은 운동, 심장이 들썩이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는 정도만 하셔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결국 아침 운동의 목적은 체력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양기를 깨우고 부드럽게 순환시켜 하루의 리듬을 조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나친 열심은 독이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오히려 최고의 운동법입니다. 채움이 우선이지 비움이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운동 꼭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루가 훨씬 더 가볍고 머릿속이 맑고 몸의 컨디션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 너무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아니죠. 허리를 따뜻하게 문지르고 생강대추차 한 잔 마시고 해 뜬 뒤에 살짝 걸어주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야말로 천지자연의 이치와 맞닿아 있는 대도입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니요, 3달도 아닙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문득 손발이 따뜻해져 있을 거고, 식욕이 좋아져 있을 거고, 대변도 매끄럽게 변해 있을 거고, 아무리 자도 개운치 않던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에 양기가 다시 살아난 증거입니다. 자, 제가 늘 말하죠. 나이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종이에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시든 욕실 거울에 붙여놓으시든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얼음물 절대 안 됩니다. 목이 아무리 마르고 시원한 게 당겨도 그 한 잔의 물이 바로 당신의 생명불, 명문지화를 꺼뜨리는 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잔이 노폐물을 씻는 게 아니라 습기를 몸에 들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아침에 샤워하지 마세요. 아침은 양기를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모공을 확 열어버리면 밤새 간신히 모아놓은 그 귀한 양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맙니다. 샤워는 꼭 잠자기 1시간 전에 하세요. 셋째, 해 뜨기 전 새벽 운동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기침 자주 하시거나 폐기능 약하신 분들. 해 뜨고 공기가 따뜻해진 다음
그때 걷든 움직이든 하셔야 폐가 차가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드릴게요. 아침 생존 루틴 딱 3가지. 첫째, 일어나자마자 손을 비벼 허리 뒤쪽 명문혈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둘째, 물 마시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생강대추차, 생강 3쪽, 대추 5알씨는 꼭 빼세요. 셋째, 해가 떠오른 뒤에 몸에 땀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만 걷기. 딱 이 3가지만 지켜도 병원 가는 횟수 줄고 약 먹는 양 줄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수명 20년 늘어난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선생님, 우리 집 침대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어항은 어디에 둬야 돈이 모일까요?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답합니다. 진짜 좋은 풍수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병원비로 걱정 안 끼치는 것, 자식에게 병실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도와 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그냥 스치듯 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이 귀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전달자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찬물 들이켜는 친구, 새벽마다 뛰는 고집 센 아버지, 이유 없이 몸이 망가지는 가족,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단지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라도 새벽 찬물을 끊는다면 10년 후 그분이 큰 병을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공덕입니다. 절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복을 짓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도 함께 남겨주세요. 나는 건강해질 겁니다. 나는 바뀌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줄이 수십만 명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운이 될 겁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일이란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바로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허리부터 따뜻하게, 그 한 잔의 생강차로 오늘의 기운을 깨우세요. 그리고 가볍게 걸으며 여러분의 수명을 다시 쌓아가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건강하게 만납시다.